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방송하는 지금 시각은 이제 2024년 12월 4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앞서서 어제 좀 대단한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것들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었는데 전날 밤에 10시 30분경 정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하고 난 다음에 국내 코인 시장에는 약간 패닉셀이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1.3억 원에서 이제 8,800원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 40% 정도 급락을 맛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밑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국내 투자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많이 긴장하시지 않았나요? 어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멘탈이 붕괴돼서 뭐 팔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제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 시장과 투자자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이 상승세를 계속 맞이하고 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에 맞물려가지고 국내는 주식이 안 좋으니까 국내에 있는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매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신규 투자자들 들어왔는데 그들이 일으킨 패닉셀이다. 이제 패닉셀이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공포에 따라서 이 코인들을 던지는 이런 것들을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단절됐던 국내 시장이 이 상황에 맞물려서 혼란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저도 전날 10시 23분에 이제 비상계엄령이 발의가 됐었는데 발의가 되자마자 바로 코인 마켓캡을 열어봤어요. 다른 이제 국제 코인 시장은 어떤지 봤는데 별다르게 아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만 일단 어피트 사이트 날라가고 빗썸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나 그 텔레그램 방에서 뭐 빗썸은 열리네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식간에 많이 모이니까 아예 코인 사이트 자체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업비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 서버를 좀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사고 팔고 뭐 알람 걸어놓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가 날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미 사이트를 열었을 때는 다 뭐 팔려버리고 알람 때문에 뭐 이렇게 예약 매도 매수가 다 체결되어 버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에 돈을 몇백억씩 버는 업비트는 이걸 책임지고 좀 이런 서버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리스트 에반젤리스트 역시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는 800만 명에 가깝지만 기술에 익숙한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현금화를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기술에 대한 정보나 친숙도 자체가 불균형이 되게 심합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코인 시장에 들어왔던 어린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상 자산 시장 특유의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파고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코인 시장과 우리 가상 자산 이제 업비트, 빗썸 그런 거래소들이 일명 가두리라고 하죠. 자체적으로 가둬놓고 코인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안에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심했으면 패닉셀이 계속 일어나면 뱅크런까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연동이 됐다라면 가상 자산의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수렴 안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진짜 이번에 있었던 이 차트 자체가 잠시만요. 이 차트 자체가 코로나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차트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은행이 풍비박산이 난 정도의 차트인데 이런 차트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내에서만 32% 폭락했습니다. 전날 사태 자체가 국내에 한정된 악재였기 때문에 역김치 프리미엄도 3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했었던 투자자들은 예약 매수를 걸어놨거나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 샀었더라면 비트코인 자체만으로도 50% 정도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트 중에서 김프가라고 있거든요. 이 김프가라고 김치 프리미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죠. 역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비트코인이 더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 시장에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마이너스 32%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은 이제 이례적인 현상인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 자체가 막혀 있는 폐쇄적 국내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한순간에 이렇게 던져졌던 거죠. 그래서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의 반대말로 국내 가상자산의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까지 벌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전날에 계엄 선포했었을 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억 3천만 원에서 거래하고 있었는데 역김프가 발생해서 업비트 자체적으로는 8,8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근데 해외는 1억 3천이요. 하지만 한국은 8,80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앞서서 이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두리잖아요. 이제 외국에 있는 자금이 한국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거 20%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간극은 단 2시간 만에 메워졌습니다. 새벽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지를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트코인 등의 대부분 자산이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의 간격도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느꼈었거든요. 분명히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뭘부터 하느냐, 자기의 자산부터 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산을 돌아봤었을 때 사이트 들어가야지 봐지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지잖아. 그거 환장하거든. 지금 들어가질걸요. 지금은 업비트 치면 잘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어제는 한 1시간 넘게 거의 안 들어가졌던 것 같은데, 예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코인 거래소에 코인이 2-3개 정도밖에 없었을 때 코인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한국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진짜 한 50%, 뭐 100% 쉽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돈 벌어보고자 해서 저때 Gcash라고 해서 제트코인이라고, 이게 한국에 이제 빗썸에 상장된다 해서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넣자마자 서버 다운되고 가격 폭락하고 접속되자마자 보니까 이 돈이 2,5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패닉셀 해가서 진짜 순식간에 1분도 안 돼서 2,500만 원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업비트랑 빗썸 정신 차려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접속이 멈춰졌어요.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세요. 계엄령 최대 수혜자는 업비트 빗썸이다. 하루에 수백억 벌어들였다. 국내 증시 시장을 압도했다. 당연히 압도하죠. 이 정도면은. 어제 1시간 정도 마비돼서 사람들이 뭐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분명 가격은 순식간에 맞춰지니까 얼른 들어가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은 팔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날 하루 거래량이 51조를 찍혔습니다. 51조면 우리나라 증시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도 4-5배란 말이에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이날만 하루 넘게 47% 넘는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비트에서만, 여긴요, 업비트 진짜 입마들, 업비트에서만 몇 조? 41조 거래가 있었고, 평소에 4배, 빗썸도 9조 원 정도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냐. 업비트만 하루에 최소 수수료로만 243억 벌었고, 빗썸은 이제 하루에 9조 정도 벌었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빗썸이 수수료 행사하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에 가상자산이 폭락하고 전날 오후 11시쯤에는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제 가격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상자산 시세 급변동에 예상돼서 매도와 매수를 원하는 다양한 수요가 몰려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알겠어. 크게 늘린지는 알겠는데 접속이 돼야지. 1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업비트는 36억이네요. 계산해 36억 벌었다고 합니다. 36억. 9조 아니고 거래량이 9조고 36억을 벌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코인 살까 말까. 코인 거래소에 거래량이 51조 몰렸다. 그래서 업비트는 최소 얼마? 206억 정도 벌었고, 그리고 빗썸은 36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발 서버 좀 확충하자. 이런 비상상태에 돈 벌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지도 못해. 1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됐는데 왜 네이버하고 다른 데 다 접속되는데 왜 업비트만 접속이 안 되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코인 마켓캡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과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코인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해외 시장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만 폭락했다. 그러면 사가지고 금세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균형이 금방 맞춰지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바이낸스 연구소에 이제 BNB 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20% 이상 올랐죠. 지금 791달러를 찍었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코인 이제 BNB 코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었을 때 여기에 이게 차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차트로 보면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게 오늘인데 뭘 얘기하고 싶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로우 캡 하이 24시간. 자,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올 타임 하이 ALT 맞죠? 올 타임 하이 ATL이네요. ATH 올 타임 하이가 ATH라고 하는데 올 타임 하이가 792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이 금액이 올 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바이낸스가 현재 정배열이 되면서 차트상으로도 올 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1일봉인데 이렇게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여타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그리고 뭐 미친 듯이 오른 코인도 많잖아요. 도지 코인도 많이 오를 때 다른 코인들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BNB도 드디어 이제 올랐다. 하루 사이에 20% 정도 올랐다. 이게 메가 캡인데 22% 정도 오른 거면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솔라나 제끼고 이제 예전의 자리를 이제 예전에는 BNB가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곧 이제 마켓 캡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총 마켓 캡 기준 여기 있네요. 한 지금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20% 정도 올라면 테더랑 리플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늘 유별나게 많이 오른 코인 트론이요. 트론은 현재 7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97% 올랐습니다. 뭐 뭐가 많이 올랐냐, 뭐가 많이 떨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집자님 이거 꼭 짤로 만들어주세요. 쇼츠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군가에게 곧 현실이 될 시나리오. 자, 1번 비트코인 뉴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가 비트코인을 조금 사본다. 비트코인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주춤한다. 지금 딱 지금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주춤한 지 한 1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5일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니까 알트코인들은 300%씩 겁나 오른다. 이제 리플, 지금 리플처럼.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건 점점 하찮아 보인다. 비트코인 뭐 올라봤자 수익률 자체가 10% 20%가 고작이거든요. 2배 3배 못 오르지. 지금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인데 2배 오르면 2억 4천이고 3억 4억씩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을 한 20만 원 정도 사봤는데 하루 만에 150% 찍었다. 자, 비트코인 다 팔고 이것저것 터질 것 같은 걸 산다. 이름 이쁜 것도 사고, 그리고 10만 원씩 업비트에 있는 거 코인 조금씩 다 사본다. 그럼 잘 오른다. 돈 복사가 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희망 회로를 막 돌리는 거예요. 희망 회로 막 돌려요. 와, 그 다음이 재밌어요.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나는 투자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대출 풀로 받는다. 왜 대출을 받는지 알아요? 대출 해봤자 금리가 5% 정도거든. 1년에 5% 해봤자 내가 코인으로 오른 걸로 충분히 다 때려 막을 수 있으니까 1년 코인 수익률 해봤자 막 지금 300%씩 수익 보고 있는데 코인으로 하는 거 대출이 이제 대출 이율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코인하라고 설득한다.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일단 거래소 자체 안에 있는 돈 자체가 돈이 많이 불어나 있으니까 일단 차를 바꾸고 옷도 막 사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면 커피도 막 많이 사줘요. 일상에 허세 바람이 들어간다.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죠. 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마이너스 30% 딱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쯤은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다. 대출 더 받아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한다. 풀로 매수를 한다. 마이너스 95% 이상 지키고 남은 건 대출 받은 빚 5억만 남는다. 5억 못 갚아요. 빡세요 진짜. 나는 비트코인 했다가 망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 난다. 이거 나도 경험해봐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도 한때 이제 비트코인 처음에 사업한다고 돈을 이제 유동하는 자금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한다고 한 500만 원 살짝 넣어봐. 500만 넣어봤는데 금세 20% 30% 오르거든. 그럼 내가 2억 3억 넣으면 돈 얼마나 벌까 하면서 대출을 합니다. 한 3억 정도 2, 3억 정도 대출을 해요. 대출해봤자 이율이 저는 이제 법인 운영자니까 대출 그때 1%였거든요. 법이 1% 해서 대출 더 받아라 하는 거 조금 참고 조금만 대출했어. 그런데 알트코인 겁나 오르고 막 2억 3억 넣은 게 20억 30억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돈 복사 계속 되니까 이제 어디를 이사를 갈까, 뭐 차를 살까, 건물을 살까, 요트를 살까 이상한 생각을 하죠. 그래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나는 투자의 신이란 사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 코인 사라고 설득을 하고. 내가 이미 한 2, 30억 벌어놓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설득을 하거든요. 너도 들어온나 이 시장에. 그리고 친구들한테 밥도 자주 사줘. 직원들에게 더욱더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지키잖아.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다니까. 팔 수가 없어. 주식처럼 뭐 조금씩 떨어지면 팔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봅시다. 근데 진짜 완전 이상한 코인들 많거든요. 그런 코인들은 코인 마켓 기준에 지금 우리가 100위권 안에 봐서 이런 소리를 하지.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코인들 많거든요. 봅시다. 뭐 일단 200위권, 300위권만 넘어가더라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7일 기준으로 이걸 딱 찍으면은 마이너스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찍으면 138%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100위권 안에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런 거 한번 찍어 봅시다. 뭐 30% 뭐
지금 불장이니까 너도 나도 다 오르는, 지금 안 오른 게 없어요. 7일 기준으로. 지금은 다 너도 나도 돈 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은 뭐야 피카츄 코인이야? 이런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돼. 하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화를 보여주려고 해도 지금은 불장이니까 너도 나도 다 올라요. 예전에는 코인 시장 자체에 코인이 많이 없었는데 돈이 유동량이 빡 들어오니까 진짜 10배 오르는 거 100배 오르는 코인들이 있었어. 근데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에 코인 자체가 24,000개 있습니다. 24,000개 돈이 유입되면 그 돈이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물론 마켓캡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상위 5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에 많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뉴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꼭 코인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비상장 이런 거 사지 말고 누가 봐도 좋은 코인, 누가 봐도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 야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 하면은 비트코인 뭔지 알아라고 하면 알지만, 자 내가 코인을 투자해, 무슨 코인 투자하는데 그러면은 피카츄 코인 투자하는데, 피카츄 코인이 뭐야? 유명한 코인. 그런 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코인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바이낸스 연구소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이런 나는 비트코인 했다 망한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건 빚 5억만 남다. 저도 아직 빚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자산도 많이 불어나긴 했는데 빚도 그대로 남아 있어. 안 갚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투자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시장은 진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상위 코인들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상위 5위, 10위권 안에만 투자를 하세요. 더 조금 수익을 내고 싶다면 50위권, 100위권 안에까지는 괜찮지만 100위권 넘어가는 코인은 투자하지 마시길 바란다 라는 마음에 오늘 바이낸스 연구소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 방송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스.